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개성공단 방문 허가가 하루 만에 취소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한 목적과 일정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반 총장의 방안은 지난 12일 발표됐습니다. 반 총장이 유네스코와 한국정부 공동 주최로 열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과 서울 디지털 포럼,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유엔 글로벌 컴팩트 지도자 정상회의 등에 참석차 방한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또 이 기간 중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의학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면담을 하면서 한국과 유엔의 관계, 기후변화, 포스트 2015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일정은 아무래도 앞서 얘기하신 북한 개성공단 방문 일정이었는데요. 그렇죠. 반 총장은 지난 9일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짧은 시간 동안 회동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회동 사실은 밝혀졌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반 총장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장에서 개성공단 방문 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적어도 이날 회동에서 이 부분이 조율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아시다시피 결국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됐고요. 반 총장은 이 개성공단 방문 공개 하루 뒤인 20일 어제 서울 디지털 포럼 참석한 자리에서 라이브로 북한이 아무 이유 설명 없이 방북을 불허했다라고 비판했죠. 네, 개성공단 방문이 무산이 됐는데 이건 저희가 이따가 황방열 저희 통일 외교 전문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자, 반 총장이 국회도 방문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반 총장은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을 날렸습니다. 네. 박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회의 지지, 특히 초당적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반 총장은 자신이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서도 오바마 미 대통령을 도와달라라고 한 적이 있다면서 이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원론적 얘기라는 걸 얘기했지만 네. 이게 사실 친박 진영에서 반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보는 시각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미묘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그렇네. 식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고요. 네. 박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50분 정도 만나는데요. 이 북한 문제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반 총장 방북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자 네. 반 총장이 역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또 추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방북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에 잠수한 대공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비판했고요. 네. 또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인 DMZ 세계 생태평화 공원 관련해서도 유엔의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여러모로 약간 양자 모두에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박 대통령도 이번에 5번째로 반 총장을 보는 건데 오늘 만날 때도 직접 현관까지 나가서 영접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주목되는 게 이게 오후 4시부터 50분가량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대화 내용이 사후에 보도자료로 4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된 내용 외에 다른 대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과의 공식 접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50분 동안 얘기 나눈 게 4시간 뒤에 그 보도자료로 나왔다. 이게 평소와는 좀 다른 거죠? 물론 그 앞전에도 다른 접견 행사들이 2건 정도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 반 총장과의 대화 내용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내용이고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8시와 9시에 지상파에 공중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뉴스에 들어가기 힘든 시간에 발표가 된 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얘기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니면 좀 더 이 부분이 주목받기 원치 않았다 이런 또 역으로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잠깐 바꿔서 이게 반기문 사무총장 하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반 사무총장의 반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얘기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네, 반 총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주도한 충청 포럼의 어떤 창립 당시의 운영위원이었거든요. 네. 게다가 충청 포럼은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반 총장의 가족들도 성 전 회장과 이리저리 연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 총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가 주목됐는데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인터뷰에서 특히 이한구 총리가 자신의 사정 대상으로 겨냥한 까닭이 반기문 대망론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반 총장은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주 만나기는 했지만 특별한 사안은 아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성 전 회장을 비롯해 누구와도 국내 정책을 협의한 일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의 동생과 네. 조카가 이 경남기업과 약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생인 방기상 씨가 경남기업 상임 고문으로 7년간 재직했고요. 네. 조카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 사업에 사기 의혹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하지만 몰랐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행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성 전 회장 문제뿐만이 아니고 성 전 회장도 반기문 대망론을 얘기를 했었지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이든 타이든 대선 출마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대선 주자로 그렇죠. 물망에 오르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권에서든 야권에서든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한 반기문 사무총장의 입장도 좀 궁금하고 그 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왜 이렇게 대선 주자로서 러브콜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최초의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특히 사무총장 임기가 내년 12월에 끝나거든요. 정확히 대선 1년 전인데
바람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가 보다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지역입니다. 반 총장의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그동안 충청은 영호남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역으로 말하자면 충청 후보는 어느 당 후보로 출마하든 간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게다가 최근 충청 지역 인구가 호남 지역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라서 한층 더 파괴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이 좀 군부를 떼왔고요. 특히 친박 의원 모임인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주로 반 총장의 대선 후보 가능성을 종종 거론하는데요. 네. 이는 당내 세력 구도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완전한 친박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네. 이 일을 견제할 반 총장을 친박이 끌어당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새정치연합 역시 참여정부 당시 이제 반 총장이 외교장관을 했고 네. 야권 인물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로 어떻게 보면은 끌어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반 총장의 본인의 진짜 생각은 뭡니까? 반 총장 본인은 이런 관측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네. 국내 정치인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이 국민의 판단을 받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시켜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죠. 네. 반기문 사무총장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 반 총장의 방안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가 됐다면 정말 다녀왔다면 좀 영향을 정치권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미쳤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개성공단 방문이 불어대면서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성사됐다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방문을 해서 현안인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인상 요구 문제나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좀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는 어떤 고리를 만들었다면 네. 반 총장의 정치력 또는 어떤 영향력이 상당한 영향이 커졌겠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서한종 리스트가 확실히 반기문 대망론에 상처를 입힌 영향도 있고요. 네. 앞서서 이 서한종 리스트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반 총장을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덜한 감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린 느낌인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이 북한의 허가 취소로 무산됐는데요.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목적이 뭐였는지, 왜 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 허가를 취소했는지, 국내 최고의 황박열 오마이뉴스 남북관계 전문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음에 드셨어요. 국내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기자. 네, 막 웃음을 참느라고 네. 부끄러우시군요. 네. 부끄러워서 웃음을 참느라고 좀 혼났습니다. 네, 아니 팟짱에는 처음이시죠? 아닌가요? 아닙니다. 몇 번 나왔었나요? 지난해 10월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 네. 그다음에 최용해 비서, 김양건 비서 이런 사람들이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참석할 때 갑자기 이제 내려왔는데 네. 그때 전화로 연결하신 적이 있군요. 그때 연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진행할 때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직접 뵈니까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남자 둘이서 참 무미건조하게 인사말을 주고 받았는데 저는 정세현 장관님하고 네. 둘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미건조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황 기자는 정말 이 국내 유일의 남북관계 전문 팟캐스트 한통속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끌고 있는데 참 들어보면 정말 남북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어요. 진짜 듣습니까? 그럼요. 가끔 듣습니다. 매주는 못 듣고요. 네. 그리고 그 타이틀 목소리가 제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뿌듯하게 뜻깊게 듣고 있습니다. 시그널이 박종호 기자 시그널인데 네, 자주 들어주십시오. 네. 팟짱 애청자분들도 남북관계 문제, 또 외교 문제 궁금하시다 이렇게 느껴지실 때 한통속을 들어주시면 정말 속 시원하게 한반도 통일 이야기 그리고 외교 문제가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한통속을 진행하면서 정세현 장관님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남북관계 황 기자가 볼 때는 어떤 상태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이제 파국 상황이죠. 파국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 당국 간 대화는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교류, 물론 이제 북한은 민간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만, 네. 민간 간의 교류도 가끔 비료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들이 있긴 하지만, 있죠. 예. 예. 저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파국 상황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국 상황인 남북 관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내다봤고요. 그런데 이번 반 총장의 방북이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은 무산된 그런 셈인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반 사무총장의 방북 불어, 북한이 왜 입장을 하루 만에 바꿨다고 보세요? 이거 지금 이 팟짱 녹음하기 전에 네. 직전에 저희 한통속에서 정세현 장관님하고 이 주제로 얘기를 해서 지금 좀 아마 방송이 업로드가 됐을 텐데 네네. 거기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나눴으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예. 그 전에 이제 저희 광고를 좀 하면 네. 거기 아주 상세하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좀 압축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반 총장이 19일 날 오전 오후로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오전에 조선일보가 한 행사에서 기소 연설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북한이 손을 내민다면 유엔은 신뢰와 화해를 위해서 법치와 인권 등 의미 있는 개혁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리고 또 유엔 조사 결과 북한에는 영양 부족으로 발육 장애를 겪는 아동 수가 상당하다. 네. 이는 평생에 걸쳐 장애를 남기고 있다. 그러니까 각국 정치 지도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런 영양 문제, 인도주의적인 사안을 구별해서 다뤄달라.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북한의 아픈 부분을 이제 거론을 한 겁니다. 근데 작년 3월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다시 이제 반추하면서 작년 3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 연설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아이들의 배고픔 그리고 탈북자인 문제 이런 걸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북한이 그 굉장히 격렬하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방송에서 다 옮기기 좀 뭐한 네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세현 장관도 이제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네.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드레스덴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 얘기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밝혔는데 이걸 수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저기 북한이 이 체제적인 특성상 이 자존심 네. 이런 게 굉장히 센 사회인데 이런 거를 좀 건드린 게 아니냐. 이게 네. 이제 오전에 있었던 발언에 대한 발언이고요. 북한이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제 오후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오후에는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미사일 발사, 핵 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 이게 좀 센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위배된 거다 이게 아니라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이런 들릴 수 있는 거죠.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와
교류를 긴밀히 하고 네. 개방을 해서 생활 여건 개선이나 경제 발전에 더 매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내정 간섭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니까 네. 북한도 유엔 가입국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제재하는 무슨 결의안을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유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기문 총장은 그 유엔의 사무총장이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냥 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오전 오후 그 발언 두 개를 놓고 보면 북한이 기분 나빴을 법한 네. 그런 발언이었다.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참 그래서 하루 만에 갑자기 뒤집힌 거죠 이게. 뭐 그 원인을 이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북한은 반기문 총장도 얘기한 것처럼 왜 허가를 철회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다고 이제 반기문 총장도 밝혔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반기문 총장 관련해서 북한 매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연관시켜서 하나 짚어볼 수 있는 게 어제 오후에 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북한 헌법에서 최고 주권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기구인데 국방위원회 정책국이라는 데서 이제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뭐뭐뭐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유엔을 비판했습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독단으로 움직이는 기구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리고 주권 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들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나온 시점하고 어울려서 보면 유엔에 대한 이런 거부감 네. 이런 게 반 총장 방북 허가 철회하고 좀 연결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우리 정부도 입장을 내놨을 텐데 우리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명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유감이다. 왜 이렇게 유감이다. 정부 입장도 나왔고 어제 오후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유감이다. 뭐 남북 관계 좀 좋아지게 하는데 네.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돼서 유감이다 이런 표명을 했죠. 네. 뭐 말씀하셨듯이 반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알려지면서 기대가 컸는데 뭐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반 사무총장의 방북 목적 뭐 드러난 거는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반 총장이 이제 이거는 밝혔는데 전체 일정이 한 개성공단만 가는 거고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체류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예정된 일정은요.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 그 입주 기업들 뭐 거기에 나가 있는 이제 업체 대표자들 만나고 그다음에 북측 노동자들 개성공단에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 만나고 그다음에 그 의료시설 이런 거 둘러보고 뭐 이런 일정이었고요. 일정이 예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 가는 거기 때문에 북측에서 누가 그 영접 이런 걸 나올까 이런 것들도 좀 그 관심거리였는데 뭐 하여튼 이제 일단 관심거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뭐 이런 거는 뭐 기대할 수는 없었겠죠. 처음에도 아주 높다면 이게 유엔 사무총장은 국가 수반급으로 인정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정말 성의를 보인다면 그 북한의 대외적 국가 원수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이제 상임위원장이 나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거고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라면 외무상 이수영 외무상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짐작들을 좀 했었죠. 근데 보통 개성공단 방문하면 개성 시내도 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일정도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장관들 보면요. 이번 그런 게 없었고 아예 개성공단 방북이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네요. 뭐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이게 북한의 내부 사정이 그만큼 불안정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외교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결례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즉흥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 시각들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북한 내부의 무슨 불안정 네.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과도한 연결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뭐 개성공단 얘기도 네. 나왔지만 현재 개성공단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임금 문제 때문에 갈등도 불거져 있는 상태고 네. 개성공단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뭐 이것도 잠깐 저희 짚어보죠. 이거 굉장히 임금 문제로 갈등이 심한데 네. 북한이 이제 원래 기본급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겠다. 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왔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올리는 거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어기면 이런 입장 하에서 이런 걸 어기면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제재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그 제재하겠다라는 지침도 내보내고까지도 했는데 아직 완벽하게 어떤 형태로 그 임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 3월분 일단 3월분 임금에 대해서 정부 발표로는 정부가 파악한 거는 49개 그러니까 124개 업체가 개성공단에 가 있는데 49개 업체가 그 임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제가 개성공단 그 입주기업 뭐 관계자들한테 들은 거는 100개 업체가 넘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근데 네. 정부 방침을 어기고 했는지 아니면 그걸 지키면서 했는지 이런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네. 정부 방침 그대로 해서 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거죠. 북한이 그렇게 해서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3월은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이번 4월 임금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통 네. 그 전달 월급을 그러니까 3월 월급을 4월 10일에서 20일 날 사이에 지급을 한단 말이죠. 그 지금- 4월 월급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지급될 그렇죠. 뭐 상황이네요. 이제 이미 지급했을 수도 있고. 지급했을 수도 예. 있고. 그래서 계속 개성공단 입주기업 사람들이 업체 대표들이 북한을 가면서 이제 설득을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아직은 우리 정부에서는 당국 간의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지금 얘기 안 원하지 하겠다. 않고 네. 있죠. 근데 이 한통 속에서 네. 저희가 이 문제를 한번 굉장히 깊게 다뤘는데 개성공단 기업 지원부장을 2008년부터 2011년에 했던 김진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파장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카이스트의 연구교수로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걸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서 이 임금 문제 포함해서 노동규정 문제나 이런 거를 협의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얘기 묵살을 했었다. 어. 그래서 그리고 큰 성의를 갖지 않고 대했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서 며칠 전에 이제 입장을 내면서 개성공단 그 담당하는 그 개발지도 총국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 대변인이 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2009년 10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운항하다가 왜 지금 당국이 나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통일부에 이제 제가 그걸 문의를 했더니 2009년에 북한이 300불로 올리자. 그러니까 그 전 임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한 2배 넘는 액수로 올리자고 제안을 해와서 네. 이거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결론은 이제 흐지부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웬 300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하여튼 그걸 계기로 얘기를 해서 했었으면 뭔가 지금 적점을 사- 찾았지 그렇죠. 않았을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처럼 안 됐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 표현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그때 상황하고 연결시켜 보면 예.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임금 문제, 저도 이게 임금 문제 자체가 요즘에 최근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몇 년 전부터 북한의 요청이 있었네요. 자, 이 반 총장의 방북 좌절 상황, 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관계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방북이 무산된 이 상황 자체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보려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 총장의 방북가 정확히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네.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냐. 그렇다면 그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파생하는 후폭풍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인데 지금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단 말이죠. 네. 예를 들면 유엔 사무총장이 네. 남북이 같이 하고 있는 개성공단에 방북했다. 예. 그러니까 그 그런 의미. 그리고 예. 이제 한국인 네. 한국인 사무총장 출신이라는 네네.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이 나쁜 상황에서 더 엄청나게 나빠지는 상황을 만들 거다. 네. 이렇게 보기는 좀 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황 기자가 말씀했듯이 아까 남북 관계가 파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국 상황인데 더 나빠질 상황은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아주 더 심각한 네. 어떤 상황을 뭐 만든다. 반 총장의 방북 무산 때문에 뭔가 더 크게 잘못되고 이런 가능성은 없다. 네, 그런 거는 네. 좀 약해 보입니다.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반 사무총장의 방북 불발이 뭐 국제 여론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나쁜 여론을 불러올 거라는 거는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아주 상식적인 피할 수 없는 건데 남북 관계에서 보면 파국 상황을 맞은 남북 관계에서는 뭐 큰 후폭풍은 불러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화제를 잠깐 뭐 넓혀 보겠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를 잠깐 볼게요. 남북 관계를 보면 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사출 시험 성공하고 또 이번에 핵 타격 수단 소형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위협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색된 남북 관계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죠, 한동석처럼. 이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조금 전에 아까 이 녹음을 네. 한동석 녹음을 네.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정세현 장관이 얘기하신 게 좀 전달을 하면 제 전달도 들으시고 네. 한동석도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자 박정호 기자가 얘기한 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했고 그다음에 그때 서남 전선군 사령부라는 데서 네. 지난 8일날 비상특별경고라고 그래서 이 자기네가 정해놓은 해상 경계선, 그러니까 이건 NLL하고 좀 다른 겁니다. 북한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하고 다른 북한 정한 해상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남쪽 배들이 자꾸 넘어온다. 계속 그러면은 예고 없이 조준 사격하겠다. 예.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15 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합의가 됐다가 북한에서 그렇게 안 한다. 남쪽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군사적 긴장 문제에 대해서 정세현 장관이 이제 아까 방송 녹음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 4월에 미국하고 일본이 방위협력 지침이라는 거를 개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달라진 거냐면 미군 가는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반도에서 동해 서해상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란 말이죠. 네. 뭐 한반도에 직접 들어오는 거는 우리 정부의 허락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되고 존 있습니다만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뭐 그런 했고요. 얘기를 했죠. 예.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따라서 미군과 일본군이 같이 한반도 주변에서 작전하는 것들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SLBM 문제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서남 전선군 사령부의 비상특별경고라든가 이런 군사적 긴장 고조의 배경에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북한의 사전 대응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문가들이 잘 짚지 네. 않는 대목이어서 제가 이제 강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폭넓은 질문인데 네.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이거 풀어나갈 때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그거 어려우니까 민간 교류, 하자. 그렇죠. 예. 지금 민간 교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비료 풀어나- 지원.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는 굉장히 강조해서 풀어나가자고 하는데 북한이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잠깐 허용했다가 풀었다가 이러는데 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걸림돌. 대북 전단 문제. 네. 그러니까 잠깐 헷갈렸는데 지난해 그 대북 전단 날렸을 때 북한에서 고사총으로 쏘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 연천군인가요? 어디 그 사무소에 음. 총알 네. 탄피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총알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음. 전단 문제를 풀어내면 그걸 가지고 풀어내면 당국 간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북한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단 문제인데 네. 일단 전단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면 그게 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는 당국 간에서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 문제도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실마리가 좀 될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마디로 줄이면 지금 당장 만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전단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통속 홍보도 좀 해주시고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 팟짱은 뭐 워낙에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네, 더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게 게시판이나 또는 저희 관련 기사 이런 데 의견을 남겨주시면 네, 이 팟짱 만드는 사람들 우리 저 출연하는 박종우 기자 포함해서 지금 이제 병가 중인 우리 장윤선 네, 기자 그다음에 또 이 방송팀 사람들한테 굉장한 힘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이 게시판에 뭐 하나 올라오면 예. 굉장히 힘이 되는데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힘이 용기백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통속은 지금 팟캐스트가 한 5천 개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관계 전문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남북관계를 다루는 팟캐스트가 또 어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내 뭐 유일이라고 했죠, 국내 제가. 유일이라고 예. 해도 뭐 그렇게 그냥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김종대 편집장하고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하는 이제 진짜 안보도 진짜 이제 남북 예. 관계 이렇게 다루긴 하지만 이제 그쪽에 안보 뭐 국방 중심이긴 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인정하는 부분일 테고요. 네. 또 열심히 계속 만들어 나갈 테니까 저 주간에 한두 번 저희는 이제 주간 중심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네. 열심히 저 정세현 장관님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하고 계시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이 저희 게시판에도 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많이 공유하시고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저희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한통속도 정말 기대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애청자분들도 함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